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그 SBS PD협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달 21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라는 부제의 방송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성남시장을 재임을 할 당시에 조직폭력배들과 연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억측이었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돼서 제가 계속 봐야지 했는데 육아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윤호 기자가 보고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뭐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조폭을 변호한 일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일본 전범 기업을 김현장이 변호했다고 네네. 김현장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또 일본 전범 기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네, 뭐 김현장이 뭐 다른 의미에서 쓰레기긴 하지만 예, 요즘엔 또 변호사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원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네, 다음 걸 봤거든요. 네네.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 조폭이 이재명 시장 하에서 특혜를 입은 것이 있었다든지 네네.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있었다라고 그 알이 보도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부실해요. 네, 뭐 제가 듣기로도 이 해당 기업이 뭐 어느 정도 뭐 성남에서 자리를 잡아가도 뭐 그런 기업이었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뭐 있었던 이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일단 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들 그리고 어제 냈던 그 SBS PD협회 성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란은 이 방송이 방영이 된 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담당 PD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윗선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죠. 네. 그 윗선이라고 함은 남상문 SBS 시사교양본부장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기석 CP 그리고 심지어 배우 김상중 씨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였던 박정훈 SBS 사장에게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이 행위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이재명 지사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담당 PD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PD님에게 미안한데 위쪽에 전화를 해 죄송하다라면서 원래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이거를 보면 이재명 지사 본인도 뭐 이렇게 윗선을 통해 뭐 전화를 하는 게 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과했네요. 네네. 뭐 또 사과하라는 거야? 네, 계속 좀 말씀드리면 예. 뭐 이런 모양새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저도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 잘한 건 아니죠. 그것까지 두둔할 수는 없는데 네. SBS 보도가 나온 그대로 부실이에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윗선에 절대 전화를 하면 안 되나라고 물어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사나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네. 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면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언론사에는 상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통화를 한 윗선이라는 측이 이재명 지사의 전화에 압력을 느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정현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한 번만 봐주셔 뭐 이런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김시곤 국장은 이거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해경 책임론이 부상을 하면서 비판이 거셌던 시점에 청와대가 해경 책임론을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반면 그 이재명 지사의 전화에 대해서는 그 SBS 관계자들이 미디어오늘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전부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뭐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취재를 좀 하는데 좀 예. 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뭐 얘기 들어보면 한 요 정도 얘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가면 뭐 죽는다, 뭐 너네 다 고소할 거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아름아름 이제 잘 아는 CP한테 전화 걸어서
그 PD는 왜 그래? 뭐 한번 조져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그래서 이 CP가 PD한테 그런 압력을 실제로 행사를 했다면 뭐 실제로 경기도 신청사 태영이 수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당사자들은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송 내용에 좀 의문점이 여기서 곁가지로 하나가 드는 게 예. 그 이재명 지사 통화와 관련해서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큰별 PD도 이런 전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지사의 저런 발언, 그러니까 이 PD님에게 죄송한데 뭐 윗선에 전화했다, 이 발언은 왜 방송에 집어넣었을까가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시청자들에게는 압력처럼 보이게 해놨다라는 게 그러네요.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될 법한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걸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거를 넣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논란은 좀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논란으로 좀 넘어가서요. 예. 이 SBS의 연출 의혹이 나왔습니다. 연출 의혹. 네. 이게 지난해 9월 9일에 마닐라 총기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썼던 인터뷰의 화면을 이재명 지사 편에서도 썼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네. 두 방송분의 1년 차에 시차가 있었고 또 각기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뭐 장소, 뭐 PD의 옷, 뭐 제보자의 모습 이게 다 똑같다라는 의혹이었죠.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서 재현한 화면이다라고 밝혔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장면에서 대역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은 다 그렇게 했을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대역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예. 물론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대역을 쓸 수가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것이 대역이라는 점을 좀 알려야 했고 또 그리고 대역이면 모자이크를 안 씁니다. 네. 뭐로 모자이크를 써요? 대역인데. 보통 이제 손만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D협회 성명과 관련된 마지막 논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을 한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CP 그리고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사 명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 연루서를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함께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SBS PD협회의 성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방송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반론이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방송 직후 대응, 형사 고발에 이르는 동안 이재명 지사가 보인 언행은 유력 정치인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언론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는 갑자기 약자 모드로 돌아서는군요. 네, 근데 좀 제가 봐도 이거 보기에는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물론 반론이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야 한다. 뭐 이거는 어디 뭐 써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뭐 교과서나 뭐 규범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조폭에 연루가 됐다,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언론사는 물론 의혹이 있으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기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고 반면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맞죠. 네. 그래서 방송 내용이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 권력이 뭐 언론사 인사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보도 지침을 내리거나 하지 않는 한은 의혹을 반박을 하면서 취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뭐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지사의 표현이 뭐 다소 거칠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뭐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 보도 관련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니까 법적으로 조치가 됐으니 뭐 재판장에서 붙으면 되고 근데 뭐 여기서 이 보도가 억울하다고 해서 뭐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언론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SBS PD들은 자기들 방송으로 한 정치인이 어떤 이미지를 뒤집었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경기도 가면은 네. 이재명은 조폭하고 뭐 가깝다더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네. 또 대권 주자 지지율 보면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꼴등이에요, 꼴등. 이 상황이 SBS 보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보도와 무관할 수는 없죠. 사실 뭐 그게 보도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방송을 만들어서는 좀 안 되는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서 반론권 행사하는 거 공화국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권력 행위다? 아니, 그 보도가 나오기까지 언론들 자기들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성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해서 뭐 다짜고짜 뭐 방송하지 마라거나 방송이 나가면 뭐 당신들을 고발하겠어 뭐 네. 라거나 네. 근데 뭐 고발하겠어라는 말도 뭐 억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어쨌건 경기도지사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뭐 방송을 하지 말라던가 뭐 네. 방송국을 없애버리겠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인사에 개입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SBS PD 협회 이상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협회원 한 명이 좀 궁지에 몰리니까 네. 두둔하는 그런 성명을 낸 것 같은데 음.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 이재명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기가 막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퀄리티 프로그램을 내놓고 그럼으로써 정치인 한 명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래놓고는 이재명 권력 행사하지 말라 이러는 꼴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참. 그렇죠. 이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정정보도 청구해라, 뭐 반론보도 청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보도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너무 좀 한가하고 그런 말로 들려질 수가 있겠죠. 예, 뭐 이재명 지사가 아니더라도요 모든 언론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김용민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답잖은 팟캐스트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 논평과 나의 이 메시지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 혹은 뭐 지나친 그런 권력 남용이다 싶을 때는 비판받아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때는 사과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 뭐 지들이 권력 행사할 거 다 해놓고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니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습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SBS PD 협회의 성명이 네.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네, 그 최근에 이 JTBC 플러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이 잡지들이 잇따라 폐간됐다라는 짤막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여성지들도 이 잡지 불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건 그렇고 이 과정이 좀 황당해서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JTBC 플러스에서 내는 잡지가 총 8개인데요. 네. 뭐 여성중앙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에 세시, 뭐 인스타일, 뭐 헤렌, 코스모폴리탄, 뭐 엘르, 에스콰이어, 바자 뭐 이런 잡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4개 여성중앙, 인스타일, 세시, 헤렌 이런 잡지들이 순차적으로 폐간이 됐다고 해요. 예. 여성중앙은 지난 1월호를 끝으로 기약 없는 휴관에 들어갔고 뭐 인스타일은 지난 3월 그리고 세시와 헤렌도 지난 8월호까지 나오고 사실상 폐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아무 얘기도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예. 이 JTBC 플러스 소속의 기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중앙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호까지 나왔는데 이 마감 날이 작년 12월 20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 라는 거를 안 순간이 예. 12월 20일에 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네. 12월 19일이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잡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내일이 마지막으로 잡지가 없어진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아이고, 참 무섭네요. 통보를 그렇게 예.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시와 헤렌도 8월호를 마지막으로 없어졌는데 8월호니까 7월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 세시와 헤렌 기자들도 7월 6일에
그 마지막이라는 통보를 아이고, 받았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예. 불과 일주일 전에 이 JTBC 플러스 소속의 기자들이 다 워크숍을 가서 예. 뭐 열심히 하자 뭐 으쌰으쌰 그랬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폐간 통보가 이뤄진 거고요. 음. 게다가 이 세시 편집장과 기자 등 이 10여 명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달 말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고 하고요. 코스모폴리탄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중에 자리가 교체됐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불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뭐 무조건 해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니 뭐 최소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시간은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잡지 기자들이 이 홍정도 중앙그룹 사장을 만났다라고 해요. 석현이 형 아들. 네, 석현이 형 아들. 예. 근데 홍정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폐간 얘기를 뭐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앙그룹 차원에서 종이 매거진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 분위기고 이 살아남은 잡지 기자들도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어떤 기자가 사내에 대자보를 붙였나 봐요. 뭐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였는데 이거를 또 반나절도 안 돼서 떼내버렸다고 아이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언론사 조직이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JTBC 플러스 쪽에서는 뭐 대자보를 누가 붙인지도 몰라서 또 불법 부착물이라서 떼냈다고 하는데 홍정도 사장님께 좀 직원들하고 대화 좀 하시라고 네, 예.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글 모르시나 이 뭐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고 떼셨을 리는 없을 텐데 물론 회사의 처사에 대해서 네.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제 매거진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 네. 근데 참 이 매거진이 붕괴가 되면 다음에는 신문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 여성중앙 예전에 이제 1월호를 사면은 네. 가계부가 이제 공짜로 아 맞아요. 네. 별책 부록으로 나왔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없어지는군요. 그 전에 소년중앙은 또 매달 기다리면서 애독했던 잡지였는데 말이죠. 아이고 참 시대가 정말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네.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게 진짜 잡지의 전성시대라고 불렸던 게 20년 전이었는데 이 불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